이번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AX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생산성의 혁신을 경험을 해버린 거죠. 와,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냥 게임 체인저구나.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에서 테크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모 심사학입니다. 이번 한국 AI 리더들 시리즈는 한국 AI 생태계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이번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AX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희는 실제 산업의 최전선에서 AI를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저희 바이버스 AI의 신재인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바이버스 AI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재인이라고 하고요. 총 한 6명 정도 해서 여러 브랜드들이나 유통사들의 내부 업무들을 AI로 좀 효율적으로 바꿔주고 그런 일들을 혁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게 사실 AI 도입한다 하면 한국에서는 보통 AX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AX라는 게 정확히 뭔지 한번 또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X라는 게 뭘까? 저도 항상 고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보다 사람들 삶에 조금 더 크게 스며들고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이게 AI 트랜스포메이션인가? 약간 이렇게 아리송다리송하게 약간 다가오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은 생산 혁신에 좀 가깝거든요.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프로덕이라고 보면은 그 프로덕을 생산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저는 그런 흐름 하나 자체가 좀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미래이고, 근데 이게 참 또 그 생산 비용을 낮추는 과정이 기술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공백을 좀 채우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고객사들 만나다 보니까 그럼 지금 한국의 기업들은 정말로 AX를 뭔가 하려는 시도는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런 시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실패도 많이 겪으시는 것 같고, 뭐 그런 사례도 봤어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연매출 한 6, 700억 규모의 국내 브랜드가 있는데 AI 전문 시니어 개발자를 뽑아가지고 내부 뭐 ERP나 이런 여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 안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사실 100개의 AX 아젠다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아젠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하나의 AI 개발자를 뽑는다고 그런 회사의 문제가 갑자기 마법처럼 뿅 해결되지도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사실 기업들이 그럼 AX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한다면은 뭔가 그런 문제를 보고 이거 우리 회사도 AI를 좀 도입해봐야겠다 이런 출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회사들은 그럼 왜 AX를 시작을 해보는 걸까요? 내재적인 요인과 외재적인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내재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채용이 잘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약간 AI랑 좀 해보니까 얘 좀만 잘하면 사람보다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슬슬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제대로 써보고 싶다, 이런 약간 내재적인 요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외재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그 생산 단가 혁신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AX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되어서 이제 한국에서 글로벌 IT 프로덕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그간은 사실 글로벌 IT 프로덕이 대부분 미국에서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의 앞에 한 15년, 20년간의 IT 시장은 어떤 프로덕이 있다고 할 때 뭐 소비재건 IT건 관계없이 그 생산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리소스와 비용과 기획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리소스와 비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산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 이 생산 인프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굴릴 수 있어서 빨리빨리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냐 경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IT 프로덕에서의 생산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그 탑 탤런트들을 얼마나 좋은 문화와 얼라이먼트를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느냐, 그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새 작은 팀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보니까 세상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싸게 좋은 품질의 AI 프로덕, IT 프로덕을 빨리빨리 누구나 전 세계에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의 그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미국과 뭐 글로벌, 뭐 중국, 한국 그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기획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실 대표님께서도 이제 사실 토스 출신이시기도 하잖아요. 이미 한국에서 너무 뛰어난 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이제 다시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건데 아마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도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그런 결정을 내셨을 것 같아서 바이버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AX 전선에 뛰어들자라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도 있으셨나요? 사실 계기 자체는 막 엄청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인생 계획에 있어서 창업을 바로 해야지 라고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토스를 나왔던 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쉬다가 바로 도전했던 일이 패션 브랜드를 1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패션 브랜드를 시작을 했던 계기는 그 IT 프로덕트에 있어서의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그 자그마한 변화들이 좀 실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주에 일어난 성과가 버튼의 색깔을 바꿔서 혹은 버튼의 위치를 바꿔서 전환율을 0.5% 상승시켰어. 그것만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이 반복됐었는데 그게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오프라인에 있는 그 데이터의 양과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의 양, 오프라인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맛보는 커피나 이 느끼는 색깔들, 뭐 이 테이블이 예쁘니 아니면 뭐 영무님이 오늘 뭐 느낌이 좋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사실 온라인화 할 수가 아직은 없잖아요. 아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더 많고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훨씬 크다라고 그때는 좀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오프라인에 뭔가 가치를 만드는 일들을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의류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1년을 하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사업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나왔을 때는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없었어요. 무자본으로 창업하기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그래도 개발을 할 줄 아니까 개발이 필요한 곳에 나의 재능을 공급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돈을 벌면서 이제 다시 사실은 소비재 창업을 준비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딩을 오랜만에 다시 하는데 그 생산성의 혁신을 경험을 해버린 거죠. 와,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냥 게임 체인저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걸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그때 그냥 바로 결심이 들었어요. 그러면 또 사실 대표님께서 약간 이런 거 많이 느끼시기도 했고 확실히 이런 것도 좀 써보신 경험도 있으시다 보니까, 근데 또 창업하셨을 때 약간 이전 직장의 경험도 많이 녹아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토스 같은 회사가 업무적인 문화 이런 것도 되게 혁신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보는 문화도 되게 중요한 축으로 작동될 것 같은데, 바이버스 내부는 약간 이런 측면에서의 문화는 어떻게 많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도 문화지만은 저희 같은 작은 조직에서는 사실 한 분 한 분 자기주도 성장의 모멘텀이 있으신 분들을 모아오는 게 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서로 그런 푸시를 많이 하죠. 뭐 저희도 AI 회사긴 하지만 그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20대 초반 막 이런 분들, AI로 모든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파괴적으로 그 업무를 접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청 흠칫흠칫 놀라거든요. 막 신기술을 써가지고 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푸실 때 우리가 AI 회사긴 하지만 아직 그 기성의 업무 방식에 약간 갇혀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거 우리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풀면 너무 비효율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관점을 계속 이렇게 불어넣어줄 견지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서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좀 제가 그런 걸 더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상 고객분들 만나고 시장을 보면은 또 산업계에서의 민낯은 또 다를 것 같은데, 직접 고객분들 만나고 했었을 때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문화나 뭐 AX를 도입하는 게 가장 어렵다면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도입이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챗GPT나 뭐 제미나이 엔터 한 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되게 대단한 문제지만 사람들이 풀고 있는 문제는 훨씬 복잡했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점점 더 하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에이전틱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 에이전틱하게 푸는 거는 사실 엔지니어링이 없으면 어렵더라고요. 결국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나? 그 현재 도입하시는데 챗GPT 들어가서 이렇게 쓰는 거는 하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진짜 내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뭔가 AI라는 느낌이 들려면은 더 복잡한 업무들을 AI가 대신해서 처리하고 필요할 때 사람한테 딱 적재적소에 물어보고 하는 그런 AI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그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좀 멀티 에이전트 단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실 데이터 문제죠. AI가 잘 일을 하려면 사실 데이터가 충분히 그 AI에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밀어서 넣어줄 거냐, 그런 데이터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 내부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AX라고 하는 정도의 임팩트를 내기가 좀 어려운 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고 또 실제로 쌓아놓은 데이터 없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어떤 뭔가 실제 고객 사례 중에서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잘 모르거나 잘 못 쌓았는데 좀 저희가 좀 들어가서 도입을 드렸던 그런 성공 케이스도 좀 있으셨나요? 네, 저희 고객분들과는 거의 다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고 있고, 제일 먼저 풀려고 하는 허들도 그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들의 의사결정이 어떤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최대한 저희 시스템에 녹이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한번 경험한 고객님들은 사실 데이터를 더 넣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나의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들 AI에게 더 많이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이런 큰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또 되게 자잘한 또 다른 디테일한 문제도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좀 풀기 좀 까다로웠다, 약간 이런 케이스도 있으셨나요? 혹시 까다로웠던 적이 없어서. 아니요, 뭐 사실 다 어렵죠. 아, 막 이것저것 다 어려운데 비즈니스 단에서의 어려움은 결국에 그 고객들한테는 AX라는 게 언어로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거의 생산성을 직접 경험하는 실무자 관점에서는 AX라고 하는 키워드가 약간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느 지점부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갈 거냐, 저희는 그걸 랜드 앤 익스펜드라고 하는데, 어느 지점부터 작게 효용을 보여주면서 점점 생산성의 혁신을 만들어 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문제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생각보다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 그 데이터 온톨로지 레이어를 구축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 내가 이걸 쓰는 담당자라고 하면은 이게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데에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지점에서 에이전트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디벨롭 되는 데 있어서 올라야 되는 단계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좀 구현이 되게 어렵구나, 뭐 이런 게 있고, 그 비즈니스적으로는 그 거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진 조직이 AI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그걸 구조적으로 잘 도와드리는 것도 되게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의 솔루션의 목표는 딱 실무자가 쓰자마자 바로 임팩트를 팍 느꼈던, 네. 그걸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네. 것처럼 뭔가 이번에는 이런 거 우리가 좀 잘하고 싶을 정도로 좀 성공했던 사례가 또 있었나. 성공 사례. 네네네. 저희가 이제 만들어드린 인플루언서 그 마케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좀 효율화하는, 뭐 예를 들면 커다란 단의 그 기획 단계부터 도와드리는 에이전트부터,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진행을 해봐야겠다, 어디서 찾지라고 하는 그 수행의 문제,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를 찾은 이후에는 그들에게 연락하고 단가를 협의하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포스팅을 잘 올리고 오디언스들은 반응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다음 캠페인에 반영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 그 전체의 프로세스가 3주가 걸리는 일이었는데, 그거를 사실 1주 가까이 단축을 시켜가지고 모든 프로세스를 더 빨리빨리 이제 돌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유저 인터랙션 KPI가 있었는데, 그 KPI도 그 분기별 KPI를 저희가 한 달 만에 그냥 달성을 도와드렸어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런 성공 사례가 확실히 바이버스에게 나오는 걸 전 되게 많이 목격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럼 바이버스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이나 장점은 딱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해외 VC들을 조금 만나기 시작했는데, 미국 VC들에게 그 저희를 소개를 다 하고 나니까 미국 VC가 너희 되게 유니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유니크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본 AI를 뭔가 한다는 회사들은
엔지니어 중심으로 초기에 구축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테크니컬하고 공급자적으로 이렇게 AX를 바라보는 곳들이 많았는데, 너희는 약간 소비자들의 에스테틱을 이해하면서 AX를 하는 에스테틱 AX구나, 딱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리테일 회사는 그 소비자들의 감성을 읽어서 뭔가 성장을 하는 회사들이니까 저희가 만드는 AI도 그 감성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수행을 하더라도, 반복 업무를 수행을 하더라도 이게 왜 하는 일인지를 이해하고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객 중심적인 사고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요한 집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강점으로 비춰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이버스가 약간 집중하고 있는 산업 영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재나 뭐 브랜드나. 근데 그러면은 그런 영역을 좀 선택하셨던 이유도 좀 있으셨나요? 첫 번째로 저희 회사의 설립 비전 자체가 AI로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어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다재다능한 여러 방면에서의 크리에이티브를 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자이기 때문에, 그거랑 결합해서 한국이 저는 정말 그 문화 강국, 그 뭐 브랜드라든지 뭐 컬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 생산력의 경쟁력을 가지고 점점 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데에 저 자체가 일단 먼저 진심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모인 팀이기 때문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트렌드에 있어서 실제로 K 소비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도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플래토를 만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들, 이 생산력의 그 경쟁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미션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만든 이 생산성, 이 AX라고 하는 지식재산의 팩토리, 이거를 한국만이 누릴 필요가 있느냐.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상품을 공급하는 아젠다는 모든 나라들이 고민을 하는 아젠다인데, 그래서 그 글로벌적으로 그런 것들을 도와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좋은 IP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 아닌가. 그래서 좀 요 산업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함께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확실히 저희는 비즈니스 노가 있다라고 많이 느껴지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잠재적 고객분들에게 약간 이런 AX를 하실 거면은 이런 기업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꿀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두 가지 유형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의사결정권자나 이제 브랜드의 책임자분들을 보시면은, 아 이거 AX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AX로 하지? 라고 하는 타입 A의 분들이 계신 것 같고, 타입 B의 분들은 AX로 그래서 우리가 뭘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약간 거기부터 모르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양쪽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뭐 이거 AX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아젠다가 있으면 저희랑 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신 것 같고요. B의 고객분들께는 결국에 그런 분들은 뭘 원하냐? 약간 대행 느낌을 원하시거든요. 그 3PL이나 뭐 아니면 마케팅 대행사나 이런 곳들이 니즈를 많이 해소를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임팩트를 내시고 싶다면은 바이버스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다. 거의 그 대행 같은 느낌의 수준의 경험을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AI가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 약간 요렇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멘트는 A 유형이나 B 유형이 다 우리한테 와라. 네, 그렇죠. 대표님 말씀을 들어도 생각나는 거는, 사실 전 AI 쪽에서 뭔가 혁신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부류가 아카데믹 학계 레벨에서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와서 이제 뭔가 돌파구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한쪽은 산업계에서 직접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AI를 우리의 그 데일리 라이프에 녹아들고 어떻게 우리 라이프 사이클 넣어두고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딱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영역이나 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후자 쪽에서 그런 기회나 뭔가 좀 더 좋은 경험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실생활에 도입해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확실히 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런 트렌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점점 매출이 커지고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만큼 인력도 많이 배정이 결국에 돼버려서 멤버스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또 다음 성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트렌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 저희 그 공동창업자 영채님이랑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사례들도 많이 리서치를 하고, 근데 엔트로픽에 최근에 한 달에 47만 개인가의 PR을 날린 사례가 최근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는데, PR이라고 하면 이제 개발자들이 그 코딩 제품을 수정 보는 횟수거든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한 달에 47만 번의 수정을 볼 수 있는 제품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 회사들이 점점 본인만의 스마트 팩토리를 갖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스마트 팩토리를 갖추는 게 이제 어떤 하나의 전략이 아니라 그냥 경쟁 요소에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맵먼스랑 연관이 되는 게 저희 프로덕트를 만드는 인프라가 더 이상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작업 지시서만 던지면 저희가 원하는 AI 프로덕트가 나오는 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미 많이 효율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맵먼스의 혁신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개념이 확실히 미국에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 최근에 발표했던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인이 호텔 가격을 비교해주라고 하면은 텍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호텔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미국에 있는 프론티어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게 너무 익숙한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뭔가 좀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개념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벌써 그거를 생각하고 계셔서 확실히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찾으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진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못할 것 같고요. 저는 되게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한 문화에서 일을 배웠고, 이런 팀원분들이랑 다 같이 이런 거에 대한 디스커스를 정말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수집하고 소화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되는 질문으로 돌아가서 대표님께서 이제 그럼 우리 바이버스가 우리 팀은 어디까지 가는 거를 좀 목표하고 있다. 그런 궁극적인 그림이나 목표는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한국의 그런 브랜드나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저희가 그 코딩에서 느끼고 있는 생산성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그 딜리버리 하는 거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현재 느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뭐 미국 이런 글로벌의 IP 소비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 생산성의 혁신을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라는 게 또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런 생산성의 혁신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5,000년간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던 그 동방의 나라에서 뭐 그런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것이 되게 그 세상에 주는 의미가 또 클 것 같아서 좀 그런 설레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오늘 너무 정말 좋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확실히 한 산업계에서 실제 필드에서 발로 뛰시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언제나 좀 되게 설렜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혹시 대표님께서 혹시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일단 이 촬영이라고 하는 게 그 카메라가 또 이렇게 찍고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과 고민을 정말 내부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20대 초반분들이나 되게 AI를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막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게 사실 저희의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되게 나누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됐다는 게 사실 기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구독자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